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구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부분인데, 구속이 되는 사유를 크게 보면은 일단 가장 큰 덩어리는 범죄가 중대한 것, 그러니까 뭐 재질이 정말 안 좋고 흉기를 사용해서 피해자에 대한 엄청난 위해를 가했거나, 아니면 뭐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액수가 엄청 크거나, 이게 가장 큰 사유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직업이 없어. 그러면 도주를 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 범행이 중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또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는 게 증거인멸의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집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 자체가 엄청난 증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뭔가 사건이 게시가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압수수색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의뢰인들 중에도 압수수색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휴대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비번. 그렇죠. 비번이 걸려 있잖아요.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풀어가지고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비밀번호를 풀 수 없는 휴대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죠? 아이폰이죠. 갤럭시도 비번을 엄청 길게 하고, 안드로이드 그 버전, 최신 버전이면 못 푸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사과폰 같은 경우에도 그거 혹시 아세요? 비번을 몇 회 틀리게 만들면 표기가 되는, 그게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써가지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했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닌데? 뭐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이 초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휴대폰을 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 증거를 날아가 버리게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추가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 좋게 봅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뭐 다른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에서 비번을 안 알려줘가지고 문제가 안 돼서 그거는 못 풀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빼박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영장 결과라든지 그런 절차에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비번 안 풀어주고, 그리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자꾸 잃어버려. 수사가 시작되면은 비번도 안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들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증거 확보를 수사기관에 해갈 때 휴대폰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주시는 게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꼼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성립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휴대폰 자체의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버리게 되면 이것만으로 구속시킬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해서 제출을 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최대한 비번도 알려주시고, 어쨌든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시는 게 나중에 또 방어권을 더 행사하실 수 있는 데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휴대폰에 모든 정보를 다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사기관이 이제 너무나 손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 패턴, 습성이 휴대폰에 모든 걸 다 저장한다고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건 터지면 휴대폰부터 확보하자, 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다 찾으러 다니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휴대폰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내용만 남기고 다른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시든 다른 형태로 남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비번 관련해서도 아까 박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협조를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명인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속돼요. 이게 참 슬프지만 현실이라서 말씀드리는 참 거예요. 씁쓸해. 왜 이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나는 구속시키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속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진짜 뭐 혐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저도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휴대폰을 왜 인멸을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하시죠.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누가 폰 번호를 안 풀어줬다더라, 누가 핸드폰을 없애버렸다더라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구속 안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속당해요.
그리고 핸드폰에 워낙 많은 정보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내가 언제 이걸 압수당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적당히 써야지 또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예전에 어떤 재벌가 사건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고려해가지고 투지폰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은 그렇게 많지만 폰은 투지폰. 네, 애초에 뭐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정보가 그냥 뭐 없지. 전화번호 정도? 문자 내역? 통화 녹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구속과 관련해가지고 증거인멸에 대한 휴대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실전에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